안녕하세요. 룰루맘입니다. 재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.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알아봐야 할 일이 있고요. 변호사가 징계를 받아도 복귀가 금방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? 온라인 리뷰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Board of Attorneys in 여러분의 스테이트를 치면요. 각 주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캘리포니아예요. 그래서 carbar.ca.gov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. 요 밑에 보면은 look up a lawyer라고 나와 있죠. 화살표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신 변호사님에 대해서 아니면 상담을 받으실 변호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변호사 이름을 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언제 라이센스를 받았고 지금 프랙티스 중인지 라이센스가 살아있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. 지금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은요. 몇 년도에 라이센스를 받았는지를 다 보실 수 있고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좋아요. 그냥 언제 라이센스 땄는지 그것만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요. 그 바피를 내지 않아서 이게 서스펜드가 됐어요.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. 그리고 2006년에 지금 이게 라이센스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타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뭐 사망을 했거나.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보실 수가 있어요. 스토어버 어토니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 같아요?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할 것 같아요? 어토니를 위해서 할 것 같아요?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라이센스를 받는 전문가들은요. 미스 컨덕이라는 걸 하면은 중징계가 내려지죠. 그래서 보험 에이전트나 부동산 에이전트, 기타 에이전트들은요,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사례도 많고, 최소한 2년 이상, 그리고 보통 5년, 이렇게 그 중징계를 받으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. 그러면 변호사는 어떨까요?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라이센스를 땄어요. 그런데 작년 5월에 뭔가 징계가 이제 내려진 거예요. 그래서 라이센스가 서스펜드 됐죠. 그래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올 6월에 다시 액티브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한 1년 정도밖에는 징계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. 근데 다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2년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5년 동안 라이센스 다시 딸 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가 이 처벌이 더 약한 것 같아요. 아니, 법을 하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돈을 착취했거나 중징계를 내릴 정도로 잘못했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, 라이센스를.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요, 이런 중징계가 두 번, 세 번, 뭐 여섯 번 내려진 변호사들도 있어요. 그런데도 클라이언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어느 주 정부든지 그 변호사가 이런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. 그래야 돈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죠.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 지금 리뷰가 5스타가 65개 있죠. 레이시 아주 높은 분이에요. 그리고 60개씩 이렇게 받는 거는 참 어려운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를 해요. 뭐 그 테넌트하고 집주인과의 분쟁 문제라든지 개인 또 이렇게 인저리 같은 거 있죠. 상해 그런 거 아니면 크리미널 같은 거 범죄 뭐 아니면 가정 이혼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뤄요. 근데 변호사들이요 이것저것 다 하는 분들이요 전문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냥 변호사 파트너를 두고 이것저것 갖다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보면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막 유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알맹이가 없는 거죠. 겨우 라이센스 5년밖에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변호사 일을 잘못 배운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. 아주 그냥 달고 다른 그런 변호사한테 배운 것 같아요. 어쨌든 간 지금 그래도 5스타 받았죠? 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한테 그 의뢰를 맡기면은요, 꼭 이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. 전에 그 60 몇 개 받은 그 변호사인데, 구글에 설치해보면 5스타 총 리뷰가 6개가 있죠. 몇십 년을 변호사를 하시고요. 최고 명문 법대를 나오시고, 그리고 아주 매스컴의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하나예요. 유능하고 강력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분 구글의 리뷰 겨우 5개밖에 없죠. 이 진실이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5스타?
만약에 리뷰를요, 솔직하게 나쁘게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이요, 그 요청을 해요, 지워달라고. 특히 에버닷컴 같은 경우는 회원제가 있어갖고 회원비를 뭐 몇백 불씩 내잖아요. 그럼 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리뷰가 달리면요, 에버에서 아예 올리지를 않아요. 다 지워버려요.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. 구글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, 이 나쁜 리뷰를 달았을 때 지워달라고 그러고 뭐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은 다 지워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리뷰가 있는 거를 포커스하지 마시고요. 좋은 리뷰가 몇 개나 있는지를 보세요.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경력이 10년이 됐어요. 그런데 좋은 리뷰가 뭐 4, 5개밖에 없어요. 그 얘기는 30개, 40개의 나쁜 리뷰가 지워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데에 너무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호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재판 이야기 처음부터 이어나가는 거 계속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.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. 같은 돈을 내더라도요,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. 자기 협력자하고 짜고 클라이언트를 속여서 부당하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돼요. 가령 뭐 통역 서비스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1,000불밖에 안 하는데 3,000불짜리를 쓰고 이러면서 막 덤탱이를 씌워요.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? 보드와 버터니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?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겠죠.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고발을 했을 때 징계를 내려지나? 절대 징계 안 내려요. 왜? 보드와 버터니가요, 변호사를 위해서 일하는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징계 안 내려져.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? 클라이언트가 변호사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대로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컸고, 더 손해를 보고, 뭐 더 비싸게 뭐를 했고, 이런 경우 어떻게 억울하게 이거 지금 호소하느냐? 그거는 결국은요, 로 인해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만약에 봤어요. 뭐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변호사가 안내해줘갖고 이걸 이렇게 쓰세요, 저렇게 써서 해갖고 뭐 몇 배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, 이 징계 대상이 아니에요. 왜냐면 둘이 짜고 했어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.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민사소송을 어느 변호사가 자기 같은 보더와 버터니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를 맡아주겠어요. 아무도 안 맡아줘요.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변호사하고 싸우겠어요. 그래서 가장 웃긴 건 뭐냐면은 변호사가 징계를 받을 정도면요, 엄청나게 진짜 잘못을 한 거예요. 이거는 정말 감옥을 가야 될 상황처럼 엄청나게 잘못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래봐야 뭐 징계 1년, 6개월 이것밖에 안 돼요. 가장 법을 알기 때문에 가장 잘못을 했을 때 법이 세야 되는데, 무섭게 다뤄야 되는데 가장 가볍게 처벌받는 게 또 변호사더라고요. 이런 그 비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변호사한테 더 당하는 거예요. 알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이요,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. 그냥 무조건 광고 보고 뭐 변호사의 그냥 달콤한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하고 주고받을 때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를 제가 점차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